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피터왕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피터입니다. 네. 예, 시장 분위기와 달리 저희 팟캐스트 분위기는 되게 화기애애합니다. 지난번에 홍 박사님이랑 저랑 녹음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들어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터왕 선생님 궁금하신 거 편하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열심히 답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쭤볼 게 많아요. 홍 박사님 환율의 미래라는 베스트셀러도 쓰셨고요. 그전에도 돈 좀 굴려봅시다에서도 환율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에 강연이나 인터뷰나 컬럼 등에서도 지금 이 약세장이 나타나는 이유는 환율의 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중에서 꼭 점검하고 싶은 거는 옛날에 한 1년 전에 홍 박사님 강연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달러 원환율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팩터들이 있다고 설명을 한번 해주신 게 인상 깊었어요. 그걸 한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초장에 하면 갑자기 제가 이게 숨이 약간 턱 막혔는데요. 일단 가장 우리나라 환율을 결정짓는 요인은 미국의 달러 가치입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금이 모든 가격을 좌우하는 또는 금 가격에 다른 통화의 가치가 연동되어 있어서 금 보니제라고 불립니다만 1973년 이후에는 사실상 달러 보니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환율의 흐름을 살펴보면 미국 달러와의 흐름에 완전히 거의 연동되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밤에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강세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에 나서는 걸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가치가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하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처럼 외환시장 규모 세계 17위 정도 되는 그러니까 경제는 발달했지만 아직 금융 사이드의 발전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의 환율은 아무래도 달러라는 강력한 원심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요인을 말씀드리면 바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전자산이 뭐냐? 예, 미국 달러, 스위스 프랑, 일본 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나라의 공통점들은 모두 발달된 선진국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는 또는 현재의 기축통화 국가라는 점. 두 번째는 이 두 나라들 또는 스위스 프랑까지 하면 세 나라 모두 다 굉장히 안정적인 통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에 비해 물가가 되게 안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통화를 가지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크지 않고 또 다른 나라 대비 이 나라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면 이거 외환보유고 자산으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런 게 안전자산. 반대편의 위험자산은 원유라든가 한국 주식이라든가 또는 남아공화국의 랜드화라든가 등등 이런 이머징 통화라든가 또는 변동성이 큰 자산인데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져서 변동성이란 표현보다 미국 다우지수마저 하루에 500포인트, 600포인트씩 빠지는 주식시장의 폭락 사태를 맞아서 투자자들이 난 안전한 자산이 좋아요. 미국 국채 또는 스위스 프랑 국채, 일본 엔화 표시 국채를 사고 싶습니다. 라며 자금들이 돌려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1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얼마 전 1,050원대 있었던 게 지금 1,140원을 돌파할 정도로 상승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외국인 매도 때문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 감춰진 원인은 결국 달러화의 강세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시간여 동안 1년 전에 홍 박사님이 강연에서 하신 내용을 지금 한 5분, 10분 사이에 브리핑을 받는 이게 좀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하신 두 가지 있잖아요. 달러화의 자체의 강세랑 리스크 선호 사상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수치화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세인트루이스 연준 자료에 대한 거기서 나오는 그래프나 데이터로 치환을 해서 설명하자면 첫 번째 데이터는 달러 인덱스 그렇게 해당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정크본드 스프레드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 1년 내내 내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정크본드 스프레드는 추석 지나고 나서 최근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지 1년 내내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의 이유는 달러화 자체가 달러 인덱스가 강세였다라는 걸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부가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트 황 선생님이 네. 너무 요약을 잘 해주셔서 저는 조금만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결국 달러 가치가 올해 연중 최고치를 어젯밤에 갱신할 정도로, 지난 목요일에 갱신할 정도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게 현재 최근 금융시장에서 이 불안이 생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근 들어서서 달러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는 예전에도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이 자산, 안티프레이즈라는 자산을 더욱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싶어졌다라는 거죠. 왜? 네, 누군가가 금리를 아주 세게 올리겠다라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9월 말 연준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들의 계획 속에는 인플레이션 보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아했죠. 그러나 10월 초에 모 포럼에서 연준 의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중립금리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많은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말을 180도 바꿨습니다. 뭘 뜻하느냐? 예전에는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 천천히 올릴게요 라고 말하다가 다음 주에 그때 내가 했던 말이 좀 의사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요 라는 뉘앙스 속에 앞으로 금리를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바꾼 거죠. 이 과정에서 미국 채권 시장 금리가 급등하고요. 채권에 대한 금리가 급등한다라는 거 다시 이야기해서 달러를 보유한 데 따른 실익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를 보유한 데 따르는 실익이 커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굉장히 매력적인 보험 상품의 특판 할인 기간에 달러를 사겠다고 전 세계 자금이 몰려들며 가장 매매하기 쉬운, 환율도 안정적이어서 주식을 팔더라도 충격이 덜한 한국 같은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그쪽으로 생김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은 분명히 지금 이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상황이 분명히 아닐 텐데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냐, 이런 연준의 스탠스가 이렇게 반대로 가는 건가라는 고민이 있는데 홍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발달된 국가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홍 박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요, 상반기까지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서 걱정이다, 역전하는 거 아니냐, 그래 불황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더니 하반기 되니까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요. 그럼 오르면 오른다고, 너무 많이 오른다고 또 이제 불안해하는 거죠. 장기 금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것도 걱정이고 올라가도 걱정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을 시장을 좋아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신 것 같아요. 피투왕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장의 약세를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도 주식은 안 되고 금리가 내려도 주식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결국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우리 같은 변방에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핵심 지역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이 경기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게 결국 환율이 되는 것 같더라. 금리는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해석 또는 투표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 환율의 급등세들, 지금 최근에 114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 환율이 좀 중요한 저항선이라고 생각되는 게 한 1130원대 정도인데, 요걸 뚫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이건 상당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트 선생님의 시장에 대해서 한번 그냥 피트 선생님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번에 2주 만에 팟캐스트 녹음을 하는데 또 폭락을 했어요. 저를 왜 이렇게 힘들 때만 저를 부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댈 때가 피트 선생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단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홍 박사님, 지금의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나 등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시장 환경이 2008년 같은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이 현재 기준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20% 미만이라고. 20%면 2015년 상반기에 바이오 코스메틱 랠리가 좀 심하게 있어가지고요. 그때 저는 배당주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바이오주를 투자하지 않고 화장품주를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판단은 어떤 게 있었냐면, 시장이 좀 과열된 신호가 있다는 건 명확했는데 분명히 이건 조정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조정을 받았어요. 2015년 하반기에. 근데 다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장에 이제 환타지라고 하죠. 내 주식이 이 회사가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다이아 반지를 끼워주겠다는 그 약속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 현실감이 이제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돈을 잘 벌고
배당을 잘 주는 회사들부터 우선적으로 반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보면 배당 주는 꽤 괜찮았고요. 상대적으로 가치 조정을 받았지만 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반등도 꽤 괜찮았던 걸로 봐서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이런 달러 인덱스나 그런 영향에 의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조정받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때 경험을 좀 되살려 보자면, 왜 내 회사는 돈을 잘 버는데 떨어지는 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죠.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돈을 잘 버는 회사, 그리고 배당을 잘 주는 회사를 꼼꼼하게 더 찾아서 꼭 쥐고 들고 있으면 아마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고 나면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주식들이 다시 좋은 성과를 내고 거기에 의해서 좋은 결과들이 앞으로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사실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제 생각을 좀 공유를 하면 지금의 폭락을 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해봅니다.